충북 충주시에서도 구제역이 발병하자 정부가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사실상 최상위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충주와 인접한 여주, 이천, 안성으로 진입하는 길목 7곳에 이동통제소가 추가 설치되고 방역이 강화됩니다.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운항이 중단됐던 유럽행 노선이 완전 정상화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오늘 새벽 터키 이스탄불행 항공편을 시작으로 본격 운항에 돌입했습니다. 원유와 금속 등 원자재에 대한 국제 투기자금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자재값 급등세를 부추겨 국내 물가와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주거지의 노후도를 필수 요건으로 지정해 충분히 낮지 않은 지역에서는 재개발을 허용치 않을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연중 최고치를 달성을 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했다가 지금 조금씩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20선까지 밀려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1730선을 다시 지지받고 위쪽 방향으로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현재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 좀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어제 순매수를 꽤 했지만 오늘 매물을 내놓으면서 좀 부진한 흐름을 이끌고 있고요. 개인이 우리 시장을 현재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015-8500-111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명 그리고 또 매수 가격까지 정확한 정보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로도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599-77700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본인이 보유한 그 종목에 대한 말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각 주식시장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어제 30포인트까지 급등하면서 코스피 출발했지만 어제 마감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에는 아침부터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면서 1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출발했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그리스 우려의 혼조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연이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11,000선은 유지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합니다. 어쨌든 지금 코스피 지수 12포인트 빠지면서 173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737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개인 혼자 매수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1735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는 정반대의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2천억 원 이상으로 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네요. 기관이 1,000억 원, 1,900억 원 이상 팔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는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0.44포인트 오른 1516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513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지만 오늘 개인이 많이 팔고 있는데요. 51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8억 원가량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장중에 오후 들어서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39억 원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75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지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1원 80전 오른 1,109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빠지는 데 따른 상승이라는 분석도 있고 그간의 하락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의 연이은 악재로 하락도 상승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하는 현대차를 제외하고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삼성전자 대장주인데요. 삼성전자 오늘 퀄컴 악재에 따라서 1% 조정받았습니다. 83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1% 조정받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역시 1% 내렸습니다. 한국전력도 2%, KB금융 2% 내렸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1% 내리고 있고요. LG화학은 1%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도 강보합권에 있는데요. LG 하이닉스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현대모비스 1% 빠지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역시 오늘 호실적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보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셀트리온 제한 전 종목이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1분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라는 평가 받으면서 외국계 매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5% 강하게 올랐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대장주인데 오늘은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1% 내렸고요. SK브로드밴드도 역시 1% 내렸습니다. 태용은 2% 빠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1%, 메가스터디 어제에 이어 오늘도 1%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동서와 소디프 신소재 오늘 강보합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음과 네오이즈게임즈 성광밴드는 0.14%, 0.56%, 네오이즈게임즈 1%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CJ오식빙 홀로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 테마업종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IT 대표주들이 미국 애플 효과를 어제 단 하루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퀄컴의 부진한 실적에 2분기 실적 전망에 많이 빠지는 모습인데요. 퀄컴의 대표적인 소비 고객사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늘 많이 타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1% 넘게 내리고 있고요. LG전자는 2%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는 장중에 하락했었는데요. 실적 발표에 따른 상승으로 오늘 지금 반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 강보합, LG디스플레이 역시 강보합에 걸려 있습니다. 삼성 SDI는 3%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강행 의지를 재차 표명하면서 4대강 관련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관련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화교경과 대우AE 14% 넘게 가격 제한표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수건설 강보합에 거래되고 있고요. 홈세터 3%, 한국두철권 역시 3% 넘게 올랐습니다. 동신건설은 1%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구제역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구제역이 충주까지 확산됐습니다. 전국으로 퍼지면서 위기경보가 최상으로 올라갔는데요. 관련주들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생명과학 2% 올랐습니다. 일성신약이 8% 오른 가운데 중앙백신과 이글벳이 14% 넘게 가격 제한포까지 가까이 올랐습니다. 파루도 가격 제한포 가까이 올랐네요. RNL바이오 오늘 14% 넘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거래소 쪽 0.6% 내리면서 시장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쪽은 그래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물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한 2,500계약 가까이를 팔고 있고 이 베이시스가 점차 악화가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자세한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 장중에는 1720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네. 다시 1730선 지지받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큰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증시마저도 같이 하락하면서 아시아권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그리스발 악재가 재차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발 긴축이라는 우려감도 시장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도요다의 신용등급 하향 소식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악재들이 재차 불거진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반등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동시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물 압박까지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반등세가 나타나지 않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1730선을 지지선으로 하여 1737포인트까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강한 상승 탄력보다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 국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이닉스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OCI라든지 실적을 발표를 속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차별화되고 있고 우리 증시에서 조금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저희가 살펴볼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한동안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그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에 국한되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로 확산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약간 부담스러운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 그러니까 금융규제안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발 악재 그리고 중국의 긴축안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힘이 아직 최근에는 정점을 찍고 점점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시장에 반영되는 강도라든지 속도가 좀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반등 시에도 탄력적인 상승세라든지 아니면 강한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시장 분위기 그리고 외국인 매수 강도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1750선을 기준으로 돌파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고 시장 대응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1750선 돌파 여부를 잘 체크해봐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살펴보는지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덧붙여 주시죠. 네, 지금 환율의 압박을 의해 가지고 실적에 대한 IT주, 수출주에 대한 불안감이 좀 심리가 단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플의 실적 발표 계기,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여러 IT 자동차 수출주들의 긍정적인 실적 모멘텀이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IT 그리고 자동차 수출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실적 호조세와 함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화학업종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대형 IT주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 부담 그리고 원화 강세에 대한 경계 심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경계 그리고 또 조정 시 저점에서 한다는 관점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업종들 IT와 자동차 관련 업종 중에서도 트리클 다운 그러니까 중소형주로까지 그런 온기 효과가 확산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부품주, 장비주, 소재주 중심으로 한 매매 전략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시황에 대해서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역시 여러 가지 이슈가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호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도 있었고 악재 같은 그런 내용도 있었죠. 하지만 호재 내에서도 이게 또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참 명쾌한 답변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참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악재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재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서 혼란스럽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 악재가 있는가 하면 해석되는 방식에 따라서는 장기적이고 또 불확실성과 연관되는 재료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 문제 또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소버린 데트 문제가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 하나만으로 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제는요. 그리스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비슷한 문제로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스페인이나 이태리 또 영국이나 미국까지도 재정 상태에 대한 우려감이 거론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스 문제는 올해 상반기 내내 나오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발전해서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되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면에 있어서는 가장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스만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인플레와 에너지 가격 쪽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3%에서 4.2%로 상향 조정한 것 분명히 호재인데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또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인플레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또 한 발 더 나가면 금리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이런 두 가지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조금씩 좀 달라지게 나올 뿐이지 그동안 많이 거론되었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한국 시장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재료는 어제 퀄컴 실적 발표와 또 그 전망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퀄컴이 장 마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미국에서도 가장 이제 먼저 관련 기업으로 거론하는 그런 모습이 한국의 LG전자와 삼성전자였죠. 한국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퀄컴이 예상보다 안 좋은 실적을 보였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예전에 구글 실적 발표 때와 같은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전망치와 또 이보다 더 기대하는 위스퍼 넘버가 얼마냐 이걸 논하는 경우로 좀 봐야 될 텐데요. 실적이 안 좋았다고 보기보다는 전망을 좀 안 좋게 내놨다.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또 안 좋다라는 그 전망이죠. 결국 한국 대기업에 칩을 공급하는 업체가 예상보다 안 좋다고 하면 셋업체인 한국 대표 IT 기업의 실적에도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시장은 이제 강세장에 빠진 투자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다른 호재는 없을까 하고 호재를 찾으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애플이 실적이 좋으니까 애플하고 어떻게든 또 이
퀄컴하고 좀 연결시키려는 그런 노력도 또 나타나는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의 아이폰하고 퀄컴의 CDMA하고 이 사업을 좀 연결시키려고도 하는데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이것이 향후 전망에는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이죠. 만약 이러한 것이 현실화되면 실적 전망, 퀄컴의 실적 전망이 변동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일 뿐이죠. 향후 전망이 어둡게 나온 것은 그동안 실적 시즌에 나타나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약간 좀 주의할 사안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전기전자, IT 업종이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오후 3시쯤에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고 오전에 이미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장중에는 계속해서 약세를 면치 못하다가 지금 화면상으로 살펴보니까 반등에 성공하고 있네요. 국내 IT 업체들 실적 발표가 꾸준히 이어질 텐데 주가가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IT 기업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하이닉스로 시작해서 다음 주에 삼성전기, LG노텍, 삼성 SDI, LG전자, 삼성전자까지 실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 한때 오전에는 한 2% 가까운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었습니다. 실적 뉴스에 이익 실현성 매도가 나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돌아선 것이 이제 한국하고 아랍에미레이트 간의 이제 반도체 산업 협력한 얘기가 나와서 또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을 보면은 지난 주말이나 이번 주 초에는 500만 주 안팎의 거래량이었는데 어제 오늘은 이제 1000만 주 정도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직전 고점인 29,000원대 돌파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좀 늘어나야 할 거래량인데 만약에 여기서 꺾이면 이 거래량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나 대한항공 같이 실적 호전을 발표해도 나타났던 모습이 하이닉스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대단했었던 삼성전기나 LG노텍 등의 이제 LED 기업이 실적 발표 면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만약 이런 종목들마저도 삼성전자나 오늘의 하이닉스 같은 저런 모습으로 이어진다면 그동안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좀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자칫 잘못되면 주도주 공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음 주 초에 삼성전기, LG이노텍의 실적 발표와 그 주가 흐름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다음 주에 나오는 LG전자하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주목되는 이유는 어제 나온 퀄컴의 향후 전망에 대한 실망감이 긍정적으로 반전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LG전자하고 삼성전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 참 궁금한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2분기에도 반도체 가격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다 라고 말을 좀 했다고 하는데 향후 우리 국내 지금 IT 업체들의 실적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IT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말을 살짝 했었지만 하반기에도 좀 유망한 업종으로 손꼽고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장 IT 업종이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하지만 퀄컴에서 나온 전망치가 미국에서 거론되는 것만큼이나 LG전자나 삼성전자 같은 핸드셋 업체와 연결이 되는가 이것을 지켜보는 게 관심의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의 경우는 핸드셋 부문도 사업 부문의 일부분이고 다만 이제 퀄컴만큼 민감하지는 않겠죠. 다른 사업 부문이 또 있으니까요. 다른 사업 부문 호전이 또 커버할 수도 있겠고요. 단지 핸드셋 부문이 이익에 차지하는 기여도를 감안하면은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LG전자가 지난해 후반부터 주가가 못 움직인 거 바로 이 핸드셋 부문이 좀 안 좋아서 그랬던 거죠. 중요하게 좀 파악해야 할 얘기다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 관련한 우려감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지표 관련해서 나오는 이슈인데요. 소비자 지표 호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불확실하다 이거죠. 현재 시장 흐름에 있어서 민간 지표가 아주 중요해지는 시점인데요. 소비를 위주로 한 지표 호전이 이어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부채를 감소시키는 그런 추이가 지속되는 상황이고요. 소비 지표가 회복되는 것이 확인되고는 있는데 절대 수준에서 보면 아직도 소비가 경기를 이끌기에 좀 부족하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인데요. 이게 또 IT 기업하고 연결이
연결이 되는 거죠. IT 기업과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기업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이어가려면 소비도 같이 가속도가 붙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할 만큼의 소비가 호전이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정부 부채 부분과도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민간 경기 회복 이유가 나타날 수 있는 정부의 감세 정책 같은 그런 지원책이 사라진 다음에요. 반대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하반기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논리입니다. 설득력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업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는 시점에서 향후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표되는 IT 기업 실적 발표에 있어서 향후 전망에 대한 코멘트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고요. 다음 주 초에 발표되는 소비 관련 지표가 좀 중요하고 주목해야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뉴스가 하나 또 올라왔는데요. 현대차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한 40% 가까이 39.6% 늘었다고 밝혔고요. 현대차의 주가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오늘의 수급 어떻게 보고 계실지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다는 점이 어제와는 좀 다른 점이고 개인이 다시 우리 시장을 끌어올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그리고 또 개인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정리 좀 부탁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폭의 순매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시장은 강세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전일 급등에 따르는 이실현 매도가 기관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오전장에는 이제 낙폭을 상당히 좀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여줬던 그러한 오전장이었고요. 이러한 그 이실현 매도 출회는 이제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일 그 종가 부분에서의 선물 베이시스 백오데이션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프로그램 매도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온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120억 정도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은 2,590억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1,676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93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36억의 순매도, 개인 쪽에서도 8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매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거래소가 부담스러운 그러한 상황이니만큼 코스닥 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그리고 또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고 했더니 일단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 매수가 좀 몰리고 있습니다. 방금 실적을 발표한 현대차를 비롯해서 OCI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하이닉스까지 참 다양한 종목을 노리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수급은 이제 소폭의 순매도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일의 강한 매수세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연속성 이러한 부분이 좀 단절되는 느낌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수 상승에 의한 이제 속도 조절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수 고점 상황에서의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연속 순매수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하루 쉬고 하루 매수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순매수하는 종목들 금액 순으로 보게 되면은 신한지주를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20만 8천 주를 지금 사고 있는데 금액상으로 상당히 좀 되죠. 그리고 OCI 상당히 오늘 상승률 좋습니다. 3%대 이상의 지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는 금액상으로 사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그리고 삼성전기,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순매수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해서 계속해서 순매수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편식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도 종목들 한번 보겠는데요. 순매도 종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이닉스를 좀 상당히 좀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금액상으로 보게 되면 포스코라든가 한국전력 그리고 KB금융,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까지 순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도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안 받쳐주고 그리고 이제 향후 실적 개선이 부진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도 쪽으로 지금 가담을 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패턴이고요. 기관 쪽 흐름입니다. 기관 쪽의 순매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하고는 좀 반대되는 종목이 있죠. 하이닉스가 지금 순매수로 지금 잡혀 있고요. 현대중공업 순매수 확대하고 있고, OCI와 효성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까지 순매수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관도 여전히 편식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의 이제 순매도 종목입니다. 순매도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포스코, KB금융, 신한지주, 한국전력을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겹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포스코라든가 KB금융,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동시 순매도로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대체적인 이 하락률은 좀 깊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상당히 좀 상승폭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좀 탄력이 좀 강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OCI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차, 호남석유, LG 디스플레이를 집중적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실적이네요. 오늘 실적이 좋았던 그 종목들, 그리고 또 앞으로 호실적을 내놓을 만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가장 유망한지 한번 꼽아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OCI, 현대모비스, 대림산업, 글로비스, 하이닉스입니다. 두 개 종목,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는 현대차 계열 쪽으로 이제 상당히 좀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OCI 같은 경우는 미래 전망이 상당히 좀 밝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개선이 두드러지게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가지고 오늘 상승률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림산업도 이제 저평가됐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포트폴리오를 짜봐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전일 말씀드렸던 하이닉스 여전히 이 전기전자 쪽, 반도체 쪽의 핵심 종목으로서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로 계속해서 매수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서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죠. 하이닉스라든지 OCI 같은 경우는 실적을 당장 발표를 했는데 어떤 종목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OCI죠. OCI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OCI는 옛날에 이제 동양제철화학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폴리실리콘을 지금 만드는 그런 이제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작년 10월 달부터 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급락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의 그 2010년도에 폴리실리콘 실적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부분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최근에 보고서상으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폴리실리콘이 상당히 실적이 개선이 됐다. 그리고 향후 전망도 상당히 좋고 2분기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추세대로 가게 된다 이러면은 매수가를 20만 원 정도 부분에서 현재가 부분까지 분할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만 원까지 내려올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향후 이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20만 원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121선이 이제 얹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업황 개선과 함께 실적이 점증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 이러면 121선을 하회하지는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20만 원부터 현재가까지 분할 매수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짧게 보겠습니다. 22만 원 1차 목표가 잡는데요. 201선까지의 목표를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9만 5천 원이 적당하겠다는 부분이고요. 19만 5천 원 정도 부분은 일단 기술적인 21선이 하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로 기술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현금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OCI, 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이닉스 어제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AS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장중에 좀 밀렸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 들어서 다시 상승장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전 시황에서는 이제 빠졌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뉴스에 팔고 소문에 사라는 그런 격언대로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특징은 장중 조정으로 끝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조건 자체가 현재 그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반도체 쪽을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세적으로 고점 찍었다고 해서 하락 기조로 간다라는 것은 옳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장중 조정이 맞겠고요.
오히려 하락이 지금 상승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 계속해서 유념하면서 계속 보유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급 엑스파일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안내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015-8500-1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로도 상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급등할 종목들 어떤 종목군들로 압축을 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백룡승천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목소리가 활기차시네요. 어떤 종목들 준비하셨습니까? 예, 시장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강하게 그 박스권 돌파를 하는 종목 세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그 FPCB 관련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휴대폰이라든가 LED TV에도 들어가면서 FPCB의 소재를 만드는 시장 1위 회사죠. 이녹스입니다. 088390 오늘 그 박스권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새로운 랠리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 포착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그 12,500원을 지지라인으로 보고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에 가담을 해보는 전략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이 올해도 분기별로 계속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일성신약인데요. 자, 일성신약도 자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그런 그 주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오늘 그 강하게 박스권을 역시 돌파하면서 새로운 랠리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 가치를 찾아가는 중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좀 어려운 국면에서 한 번에 이렇게 강하게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종목들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아직 일성신약은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그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인 셀트리온이 역사적 고점에 도전하는 그러한 흐름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자 유치설 2천억의 외자 유치설이 또 시장에서 루머로 돌았었고요. 또한 바이오 시밀러의 그 강점을 가진 회사로서 좀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오늘 강한 모습으로 2만 원에 도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종목들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전에 이미 살펴봤던 종목들이기도 한데 대호AI라든지 신성 FA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오늘 관심을 가질 종목은 역시 실적 호전이 최대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로 예상되는 회사죠. 자, 이녹스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매수가는 12,8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15,000원을 제시를 해 드리고요. 지지라인은 12,500원. 박스권 고점이 강한 지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12,500원에 대놓고 사시면 되겠죠. 큰 폭으로 밀리지 않는다면 12,500원 부근에서 내일 정도는 음봉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한번 접근해 보신 전략이고 오늘 현재 구간에서도 다소 약간 떠 있지만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금 관심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백룡승현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그리고 또 전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본인이 보유하신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닥 쪽이 상황이 코스피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 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시황을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거두절미하고요. 네. 바로 종목 상담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네. 현대 EP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7,13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 현재 가지고 계신다고 9012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지금 가격대 보니까 수익이 일단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아니군요.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내려오신 손실이 많이 좀 보고 크신 계시고. 분이신데 예. 네, 현대 EP에 대해서 좀 진단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매수가를 보니까 뭐 7,130원이면 상당히 고점 부근에서 좀 매수를 네. 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중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고 계신데 추세대를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분홍색 실선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추세선 바닥 저점 부분을 연결한 부분인데요. 그 추세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은 좀 보유를 그대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 전 저점이면은 대략 한 4,700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4,700원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는 전략, 깨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고 오히려 그 전저점 깨지 않는 이상 계속 지지가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매수 단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좀 물타기 이후에 전 고점 부근인 한 5,500원 부근에서는 추가적으로 물탔던 그런 추가 매수 물량 정리하시면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추시는 그런 전략이 현실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하신 물량 정리하시고 다시 주도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또 종목이 올라왔네요.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고요. 21,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5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매도 물량이 많아서 좀 걱정이 많다고 하시는데 향후 전망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네. 한번 살펴보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그 중국 관련 수혜주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기계주의 대장주로서 최근에 이제 내수 소비 시장이 좀 이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내수 시장이 상당히 좀 이제 활기를 띠고 있는 데다가 향후 전망은 상당히 좀 좋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또 이제 원화 절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동 종목에 대해서 좀 수혜를 지속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일단은 현재 21선이 좀 이탈되는 그런 모습. 오늘 종가상으로 21선을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좀 하락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그 이후에 61선까지 좀 하락을 할 수가 있다. 대략 61선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만원 선이 될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까지 하락을 하지 않고, 상승 파동을 그리기 시작했던 그 25,500원 부분까지 지지가 유지가 된다면은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좀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매출 성장도 이어지고 있고 동 종목 최근에 이제 22,950원으로 고점을 또 찍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추가적으로 뭐 큰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1차 목표가는 역시나 전고점 부근인 22,950원, 뭐 23,000원까지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462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삼성테크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8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5%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문자 온 다음에 제가 살짝 살펴보니까 손실이 좀 있으십니다. 오늘 좀 손실이 거의 다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고 계시는데 삼성테크윈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죠.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가가 85,000원이시면은 뭐 큰 손실 폭이라기보다는 오늘 그 뭐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보이고 뭐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판단되진 않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가 최근에 그런 추세선을 살짝 하락 이탈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중장기 이평선인 122평 그리고 200일 이평선 부분에서 좀 강한 지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3일 전에 있었던 이제 저점 부분 83,200원을 지지 라인으로 좀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꾸준한 성장성이 계속해서 좀 유지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뭐 단기 차익 실현 나온다고 해도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는 전략. 1차 목표가 전고점 연결한 부분 약 9만 원 부분까지 1차 목표가를 선정해 보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근데 문제가 이제 거래량이 뭐 큰 변동 없이 주가가 뭐 크게 급등락 없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뭐 급등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안정적으로 박스권에서 8만 원, 9만 원 사이에서는 매수 매도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삼성 테크윈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에너지 장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좀 들려오기는 했는데 주가가 그렇게 썩 신통치 않게 흘러가는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2% 넘게 밀리면서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83,200원을 지지받는지 그 여부를 한번 잘 확인하시고요. 1차 목표가로 9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우량한 종목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한번 잘 살펴보시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삼성 테크윈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H&H에 대해서 상담을 올려주셨는데요. 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 비중이 1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H&H 지금 가격대를 살펴보니까 이분께서 손실을 좀 입으셨고요. 오늘 상승률이 한 1% 가까이 나오고 있긴 하는데 일단은 가장 궁금한 점이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되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이 상당히 많다고 하시거든요. 네, 일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밖에 좀 해석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습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고,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추가 하락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있었던 그런 이제 아랫꼬리 음봉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의 시초가, 그러니까 12,300원, 1230원 부근, 좀 그 이상에서 종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단기 반등 쪽에 좀 무게를 한 번 더 실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따라서 지금 내일까지는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확실하게 이게 돌아서는지 안 돌아서는지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매수가가 1,500원이시면은 딱 하락하기 바로 직전 고점 정도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손절하기보다는 일단은 최악의 국면, 아랫꼬리 음봉을 좀 벗어나는 모습까지 연출이 가능한 만큼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고요. 일단 50% 정도 리바운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대략 한 1,350원 이상에서 비중을 좀 더 축소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매수하신 가격 1,500원까지 단기간에 좀 급등하기는 좀 어려운 패턴이고 거래량 또한 좀 협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일단은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일단 1차적으로 목표를 삼으시고 1,350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점차 축소해 나가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KDC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4,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100%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비중 조절이 힘든 그런 종목입니다. 종목 자체가 비중 조절이 힘들다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계신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딱히 비중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비중 조절에 좀 힘을 실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가격 자체도 3,950원, 오늘 3.6%나 밀리고 있습니다. KDC에 대한 진단도 함께 부탁드리죠. 네, 일단 사실 먼저 좀 어드바이스를 드리자면 일단 지금 최근에 이 3D 테마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큰 폭의 주가 급등을 나타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그 비중이 100%입니다. 일단은 좀 분산 투자를 먼저 투자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적으로 매수하신 가격이 4,300원이신데 4,300원이면은 현재 가격이 한 3,950원 부근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큰 폭의 그런 하락은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제 그 성장성은 계속해서 좀 3D 업체 쪽에서는 성장성을 갖춘 그런 업체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일단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바타라는 3D 영화 이후에 별다른 컨텐츠가 좀 개발이 좀 더뎌지면서 거기다 또 테마 급등 이후에 계속해서 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면서 주가에 계속해서 좀 하락 압력으로 좀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3일 전에 있었던 그런 위아래 꼬리를 달면서 매수와 매도의 공방이 좀 치열했던 그런 부분 저가가 그때 당시에 3,75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검은색 실선으로 저가 부분을 이렇게 쭉 선을 그어놨는데 일단 이 저가 부분 3,750원을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지지선으로 놓고 이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 4,300원 이상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일단 4,300원 매수가 근처에 오면은 비중부터 일단은 좀 줄이시고 분산 투자하시는 방향으로 가시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어떤 상승을 하느냐 사실 앞으로 어떤 재료가 있느냐 그건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은 가능하다. 또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수급에 좀 다시 한번 매수 쪽에 좀 가담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이 그나마 다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4,300원 아주 부담되는 그런 가격은 아닙니다. 다만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요. 4,300원 부분에서 일단 비중 축소 1차적으로 목표를 수립을 하시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 시에 이제 차익 실현 쪽으로 그렇게
매듭을 지어 나가는 것이 이제 좀 매매 전략으로 좀 적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손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3,750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뭐 지지선이 무너지면은 매도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손절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때는 뭐 어느 정도 물량을 축소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4,300원 선에 올라가면 비중을 축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또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 그에 대한 전략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그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나 주도주들이 올라가지 못하면 시장은 빠지고, 뭐 최근에 뭐 은행, 보험, 그리고 증권업종들이 올라갈 때 뭐 대략 7포인트에서 8포인트 정도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뭐 업종 평균 뭐 3% 이상 상승을 했어도요. 그래서 이런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개별적인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지금 기술적으로만 판단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좀 매물이,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계속해서 좀 되기는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저가 부분, 오늘의 형성된 저가 부분에서 회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 계속해서 좀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따라서 그 바로 직전 저점인 3,750원을 지지라인으로 잡아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좀 물량을 한 50% 정도 일단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뭐 그 이상 저점 이하로 좀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좀 종가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일단 그 이상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좀 판단을 하고요. 일단 3,750원이면 비중 50% 축소 과감하게 하시고 네. 4,300원까지 이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비중을 한 20% 정도 축소를 하시고 그러면 최대 지금 70% 정도 비중을 축소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보시면은 뭐 83만 원 중반대에서 지금 공방이 치열한데 오히려 삼성전자 내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기대한 실적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 차라리 100% 비중이라면 단 한 주를 갔더라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과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는 반발해서 리바운딩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주도주 쪽으로 그런 비중을 점차 넘겨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4,300원에서 그리고 물량을 줄이시고 5,300원 부분, 정고점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는 네. 과감하게 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참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리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지선 3,750원 선이 무너질 경우에는 한 물량은 한 50% 정도 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4,300원 선까지 가면은 한 20% 정도 비중을 줄이고 더 지켜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5,3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DC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반가운 문자가 들어왔네요. CN 우방랜드를 며칠 전에 저희 프로그램을 보고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익이 11% 났다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CN 우방랜드 일단은 수익이 11% 나셨다고 하니까 축하는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추가 수익을 더 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나오시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진단도 좀 같이 해주시죠. 네, 일단 요 종목 기술적으로만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뭐 M&A 이슈 이후에 급등하는 그런 흐름 보여주면서 이제 고점에서 장대 음봉 형성하면서 일단 고점 한번 확인을 했고요. 고점이 4,380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매물 압박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21선 지지받고 2,300원, 400원, 500원 부근 그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좀 지지가 나와주면서 양봉 형성하면서 다시 한번 2차 파동을 그릴 준비를 그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 현재 차트로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오히려 좀 그쪽에 좀 무게를 싣고 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고가 3,090원 부근에서는 역시나 좀 매도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제 뭐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빠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 따라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은 가능한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정고점 부분까지는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2차 파동 급등이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차트다. 만약에 그런 급등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정고점 당연히 뚫고 더 올라가는 파동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3,500원 부근 약 한 50% 정도 리바운딩 된 부분을 1차 목표가로 좀 선정을 하시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일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면서 거래량 변화, 수급 변화 살펴보시면서 추가적인 전략을 좀 수립하시는 게 좋겠다. 따라서 1차 목표가 3,5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는 만큼 일단 보유하시고 추가적으로 좀 상승 혜택을 좀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답변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CN 우방랜드가 7.8% 오르고 있는데 목표가를 3,500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 수익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미 수익이 나신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지고 가시는 전략에 대해서 살짝 귀띔을 해주셨습니다. CN 우방랜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일양약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9,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손실이 좀 있으신데 저희 프로그램 매일 보고 있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비중 조절도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향후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 종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전략까지도 함께 구체적으로 내려주시죠. 네, 일단 뭐 비중 20% 정도면 아주 큰 비중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으신데 일단 네. 매수가가 지금 29,900원, 뭐 대략 3만 원 부근. 그러니까 지금 한 200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지 않으셨나. 따라서 좀 보유 기간이 상당히 좀 길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저점 부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두 번의 저점을 형성했죠. 두 번의 저점 형성하면서 확대해서 보면 23,300원이 저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3,300원 지지라인으로 일단은 설정을 하시고요. 박스권부터 먼저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고점 32,400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사이를 채널 구간, 박스권 구간으로 보시고 매매를 하시되 단기적인 변동성이 없는 종목인 만큼 쉽게 얘기해서 매기가 몰리지 않는 순환매에 좀 끼어들지 못하는 종목인 만큼 일단 정고점까지 좀 올라온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좀 그냥 매도를 통해서 짧게라도 수익을 좀 내고 다른 종목들로 다시 한번 매수짐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 하지만 지금 짧게 4월달 패턴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8,350원까지 상승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횡보하면서 매물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뭐 수급 주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모습 속에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극히 드물다고 좀 보여지고요. 따라서 전 저점 지지라인 그리고 32,400원 부근 박스권 상단으로 보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이 좀 가장 좀 유효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뭐 급등을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뭐 어떤 특별한 뭐 저희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 패턴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양약품 한번 살펴봤고요. 매일 시청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저희에게 더 질문을 해주십시오. 뭐 이 밖에도 뭐 아토라든지 KEC, 로만선, 한일, 이화 등등 좀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고요. 오늘 상담해드리지 못한 종목들 내일 중간중간에 섞어서 함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역시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좋은 업종, 조선업종 중에서 한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네. 뭐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여러분들께 드렸던 포트폴리오가 이제 STX 엔진이었는데 계속해서 좀 좋은 호재성 기사도 나오고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먼저 그 종목부터 말씀드리면 1차 목표가 이미 넘어섰습니다. 2차 목표가로 25,000원 제시해드리고 그때는 이제 비중 축소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신규 종목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중공업 현재 수주잔고 1위 조선업계의 1위 종목이고요. 현재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서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고점 27,500원 형성 이후에 오늘은 역시나 고점 부근에서 계속된 매물 압력에 의해서 지금 27,100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일단 종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매수가로 27,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27,000원이면은 이제 뭐 캔들상으로 도치형 캔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27,000원 부근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일단 1차적으로 한 10%씩 조금의 비중으로 좀 매수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로는 지금 정고점인 27,500원이 뭐 당연히 1차 목표가가 되겠는데 사실 뭐 목표가라고 보기에는 밴드권이 너무 짧고요. 네. 사실 그래서 목표가로 제가 29,500원을 좀 선정을 해봤는데 29,500원이면은 이제 전전 고점 부근 전전 고점 부분은 이제 이상 상회하는 최근에 이제 업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신규 수주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29,500원 정도 1차 목표가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25,5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00원이면은 21선이 이탈될 시에는 일단 비중 축소 내지는 이제 손절하시고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STX 엔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익이 꽤 나고 있죠. 삼성중공업 한번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와 함께 이 많은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죠. 이 코스닥 장중에 가까스로 상승하는가 했는데 이 후반부 들어서 다시 좀 무너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면서 시장 상황 마감되고 있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